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BJ 진우의 줄 서는 정책자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정리편 2탄입니다. 2탄 정리편 2탄. 자, 1탄에 우리가 줄 서는 정책자금 여기에서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을 우리가 이제 1탄에서 5가지를 했었는데 어떤 거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 했는지? 혹시 우리 여기 오늘 제 패널로 팬님이 이제 여기 한 분 와 계신데 혹시 다 보셨나요? 몇 가지 봤습니다. 몇 가지 보셨나요? 몸짱 전략 기억나요? 몸짱 전략 기억나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스페어 타이어 전략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몸짱 전략, 자, 세 번째가 동시다발 전략, 네 번째가 몸짱 만들기 전략이었어요. 네 번째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스위칭 전략이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요 지난달에 했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모아놓은 게 있어요. 아,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전략부터 열 번째 전략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열 번째 전략까지 진행을 할 건데 어떤 전략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달 매달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하는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기스.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엑기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엑기스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 번씩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진행할 순서는 여섯 번째 전략으로 침대 축구 전략입니다. 침대 축구 전략. 자, 침대 축구 전략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침대 축구 전략은 R&D 과제 평가의 당락은 대면 평가에서 결정될 만큼 철저한 대면 평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대면 평가가 이제 우리가 축구로 말하자면 전반전이고 후반전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반전 20분간은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발표 자료를 발표하는 거고 후반전은 이제 평가위원들한테 이제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구두로 답하는 질의응답 20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해하셨나요? 네. R&D 평가의 당락은 대면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대면 평가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전반전에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든 걸 발표하는 거고 후반전은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제 질의응답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침대 축구 전략이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침대 축구 전략이 어떤 건지 대면 평가할 때 꼭 상기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면 평가 점수는 사실상 전반전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결정이 되는데 그 후반전에 해당하는 Q&A는 전반전에 부여했던 점수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전에 점수를 많이 받은 걸 후반전 Q&A 때 우리가 잘못 답변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점수를 깎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Q&A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들이 평가받는 기업에게 이제 가점이 아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가점이 아닌 감점을 주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면 평가를 준비하는 기업은 이 프레젠테이션 연습뿐만이 아니고 질의응답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함께 하셔야 돼요. 질의응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Q&A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협회에서는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Q&A 50선을 멘티 기업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티 기업 스스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건지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젠테이션만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Q&A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전반전에 받았던 점수를 그냥 쫙 깎아 먹으면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탈락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통상 4개에서 5개 정도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하나라도 질문을 덜 받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한 골이라도 넣으려 치면 후반전에는 사소한 몸싸움이라도 해서 이제 바닥에 두루눕는 중동 축구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침대 축구 전략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침대 축구 전략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라도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질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라도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질문한 심사위원이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세하고 길게 해야 됩니다. 즉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요리요리 되는데 저리저리 하게 되면 이리이리 하게 되고 요리요리 되는 결과가 있어서 이리저리 요리저리 해야 이리저리 이리 요리 요리요리 저리 이리, 이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하려면 저리 이리 해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길게 한다면 전체 질문의 수를 줄여서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길게. 우리 어차피 질의응답 시간 20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침대 축구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Q&A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거, 이러한 전략을 이제 침대 축구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협회에서 침대 축구 전략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Q&A 50선과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긴 해요. 우리 그 수출의 신님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지금 제 앞자리에 오신 분이 이제 제 지인인데 수출 쪽으로 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수출의 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 이제 제 방송 한번 보시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관하고 있는 중인데, 침대 축구 전략. 나중에 이제 과제 진행할 때 이런 전략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 축구 전략. 자, 침대 축구 전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침대 축구 전략. 자, 그다음에 이제 씨 뿌리기 전략입니다. 씨 뿌리기 전략. 자, 17번째 전략, 씨 뿌리기 전략. 지금 오늘 제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전략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동안 했던 방송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만 제대로 보셔도 엑기스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7번째 전략입니다. 씨 뿌리기 전략. 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웃음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 씨를 뿌릴 때는 언제 곡식이 자랄 것인가, 과연 추수할 때가 오기는 오는 것일까,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염려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네.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레스토랑에 갔더니 어제도 백년산 포도주가 나오고 오늘도 백년산 포도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백년산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씨를 뿌릴 때 계속 매년 네, 맞아요. 계속. 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100년 전에 어제도 포도주를 저장하고 오늘도 포도주를 저장하는 등 매일매일 포도주를 저장했으니까 100년이 지나도 매일 백년산 포도주를 저장고에서 꺼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노력이 오늘날 결실을 맺게 되고 오늘의 노력이 미래의 결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야, 이 인생하고도 인생하고 관계 있나요? 맞아요. 씨 뿌리기 전략은 우리 인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정책 자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정부 R&D 과제도 이와 같습니다. 과제를 신청할 때는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떤 때는 예선에 통과도 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획한 기술 개발 아이템으로 정부로부터 지원 확정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이 사업 저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이 정부 투자금 조달에 성공하였다면 또 다른 아이템을 발굴해서 계속해서 공을 쏘아 올려야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중간에 쉼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달 부단히 과제 신청을 멈추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언젠가는 매달 새로운 과제에 정부 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런 기쁨을 연속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씨를 뿌리듯이 매달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래의 눈부신 수확을 기대하여 오늘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과정을 우리 협회에서는 씨 뿌리기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씨 뿌리기 전략의 다른 이름은 OC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OC 전략. 5단계의 과정을 쉼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체크업. 아이템 발굴 과정입니다. 아이템 발굴 과정. 체크업. 녹방임. 녹방임. 녹화 방송 아닙니다. 생방입니다. 생방. 안녕. 놀랬어요. 녹방임 이래가 녹방임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생방입니다. 생방. 네. 자, 커렉션 과제 발굴 과정. 코칭 신청서 검수 스케줄링 과정. 커렉션 신청서 검수 과정. 컴피티션 대면 평가 차별화 과정. 이렇게 OC 전략이라고 하고 이 5단계 과정을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준비하고 또 반복하면 우리가 씨 뿌리기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건가요? 안녕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동안 했던 방송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정리하는 방송이에요. 엑기스 방송입니다. 엑기스 특강.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엑기스 특강입니다. 네. 자, 씨 뿌리기 전략, 침대 축구 전략 진행했고요. 자, 씨 뿌리기 전략 이해하셨나요? 씨 뿌리기 전략 우리가 이제 OC 전략이라고도 하는 이 씨 뿌리기 전략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씨 뿌리기 전략입니다. 자, 8번째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기 전략, 침대 축구 전략 우리 이태영 대표님 활용할 수 있는 거 좀 있을까요? 침대 축구 전략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씨 뿌리기 전략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씨 뿌리기 전략도 아주 좋은 사업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왜 그러지? 약간 붉은빛이. 술 안 했는데 아까는 술 마시지 않고 우리 이태영 대표님한테 제가 마오타이 한 병 드리긴 했는데 술 먹질 않았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네 지금. 열정적이라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8번째 전략. 예, 강의 중인 거 맞아요. 강의 중인 거 맞아요. 자, 8번째 전략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입니다. 자, n분의 1 전략. 자, 우리가 첫 아기가 태어나면 초보 부모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첫째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죠? 아이고야, 어느 분이셔? 저보고 잘생겼다고 올려주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I love you. 저도 감사합니다. 얼굴, 저는 안 보이지만 저는 뭐 여러분 앞에 제 얼굴 다 내놓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자, n분의 1 전략. 첫 아기가 태어나면 초보 부모는 모든 사랑과 관심을 첫째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그죠? 맞나요? 맞죠? 첫째에게 쏟아붓죠, 그죠? 자, 무리해서라도 우리는 이 각종 유아용품과 장난감을 사주고 세상에서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자 모든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죠? 저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 첫째,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첫째가 아니죠, 하나니까, 그죠? 하여튼 우리 아들한테 사실 무리를 해서라도 진짜 좋은 거 다 사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좋다고 하는 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그 정성과 사랑이 둘째에게도 이제 분산이 돼서 첫째에 대한 집중이 분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둘째가 없어서 잘 몰라요. 아직도 첫째한테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둘째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첫째보다는 둘째한테 이제 또 좀 관심이 분산됐죠? 분산이 되잖아요. 예, 분산됐죠. 자, 그러다가 또 셋째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만큼 또 분산이 되게 됐죠, 그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게 이제 우리 n분의 1 전략이에요.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즉, 첫째 아이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려 했던 초심이 둘째와 셋째한테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듯 멘티 기업이 없다가 첫 번째 멘티 기업을 케어하는 초보 전문위원들에게 그 첫 번째 멘티 기업은 첫 아기의 탄생과도 같습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온갖 정성으로 멘티 기업을 케어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첫 번째 아들이 생겼으니. 그러나 정성과 기대가 크면 오히려 이것이 멘티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작은 실망과 무반응에도 그 기대와 정성이 큰 만큼 전문위원의 낙심과 상처가 크게 됩니다. 와닿는 거예요. 와닿죠. 이것도 인생과 관련돼 있는 얘기예요. 네, 너무 와닿는 지금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은 정책자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듣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인문학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네. 우리 김태형 대표님 인문학. 요즘 인문학이 뜨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인문학하고 잘 접목을 시키면 돼요 사실. 그래서 정성과 기대가 크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멘티 기업에 부담이 되고 실망과 무반응에도 그 기대와 정성이 큰 만큼 전문위원한테도 낙심과 상처가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오히려 과유불급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본인들이 아쉬워서 멘토를 찾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멘토의 친절과 관심을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전문위원회 과잉 케어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n분의 1 전략입니다. n분의 1 전략. 자, 비록 지금은 둘째, 셋째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멘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담 전문위원회 관심과 배려가 어쩔 수 없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멘티 기업에 전달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주고 케어하는 그 순간을 아쉬워하고 좀 더 많은 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으려고 멘티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멘토에게 끌려오게끔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모든 걸 다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있어도 둘, 셋 다 있는 것처럼. 우리 밀당 아시죠? 밀당. 저도 밀당 생각했어요. 밀당. 이게 밀당이에요, 사실. n분의 1 전략. 자, 첫째와 둘째는 항상 막내에게 분산되는 부모의 관심을 아쉬워하고 본인에게도 예전에 부모가 주었던 관심을 좀 더 받고자 이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멘티 기업을 이렇게
말 잘 듣고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멘토, 전담 전문위원, 우리가 이제 멘토라고 하는데 멘토의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우리가 멘티 기업을 케어하면서 꼭 활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멘티 기업을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자, 한편 멘토와 멘티 기업 관계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는 많은 멘티 기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멘티하고 멘토 관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기업 저 기업 많은 기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될 때 아직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 단계인 우리가 이제 썸을 타는 관계와도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때 뭐가 중요한가요? 썸 타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잘못해버리면은 멘토 멘티 관계가 흐트러져요. 잘못한다는 게 어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히려 많은 여성과 연문이 있는 일명 카사노바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죠, 그죠? 아닌가? 예. 예. 와닿는데. 그래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을 만났는데 당신 말고도 다른 기업도 나는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음. 또 같이 사는 이래야 멘토와 멘티 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래서 즉 내가 더 많이 아쉬워하고 내가 더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모습을 전략적으로 감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러한 단계, 즉 협약 이전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풀빵 전략입니다. 풀빵 전략. 풀빵 만드는 기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많이 봤죠? 아, 많이 보셨죠. 중국에도 있나 이런 거? 풀빵 비슷한 거 있는데 없어요? 찐빵이 있어요. 찐빵 있고. 풀빵하고 찐빵 완전 틀리잖아요. 네. 자, n분의 1 전략은 뭔지 아셨죠? 나눠주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세 명 있는 것처럼 나눠서 분산시키는 게 n분의 1 전략이고, 풀빵 전략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풀빵 만드는 기계, 아마 뭐 이제 풀빵 이제 많이 나올 철이 됐네, 그죠? 그렇죠. 풀빵 만드는 기계를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 개의 풀빵 틀이 컨베이어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풀빵 틀이 한 번에 풀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밑반죽을 깔고 덮개를 닫고 돌려서 다음 풀빵 틀의 덮개를 열어 이번에도 밑반죽을 깔고 덮개를 돌리고 이런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죠? 풀빵 하고 넣고 돌리고 하고 넣고 돌리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 이런 작업을 반복하다가 밑반죽이 이미 깔려 있는 풀빵 틀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단팥을 넣은 다음에 다시 덮개를 닫고 돌리고 그 다음 상상 가시나요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틀에도 마찬가지로 단팥만 넣고 덮개를 닫고 또 돌리고 하면서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복을 해요. 자, 그러다가 단팥이 있는 틀을 만나면 그 후에 다시 윗반죽을 또 넣어요. 윗반죽을 넣고 컨베이어를 돌려가며 이러한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네. 풀빵 안 해봤어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자, 이렇게 컨베이어를 계속 돌려가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완성된 풀빵을 만나게 되면 그때도 바로 바구니에 담지 않고 틀을 180도 돌려서 골고루 풀빵이 구워지도록 하고 다시 옆에 틀도 상하를 바꾸어 돌리고 그 옆에 틀도 상하로 뒤집어서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뒤에 이게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풀빵을 하나씩 바구니에 담게 되고 비어 있는 틀에는 다시 밑반죽을 깔고 덮개를 닫고 컨베이어를 돌리게 됩니다. 자, 절대로 조급하게 컨베이어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풀빵 틀에서 모든 공정 밑반죽, 단팥, 윗반죽, 반죽, 뒤집기를 한 번에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순서가 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잘 굽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구니에 담는
이게 이제 풀빵 전략인데, 이렇듯 우리 예비 멘티 기업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첫 만남부터 협약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다 전달하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만났는데 협약하자고 막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주고 하자 그러면은 계약하시겠어요? 너무 좀 의심을 오히려 더 믿음이 안 가죠, 그죠?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노릇노릇하게 충분히 구워지려면 사실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하고, 만남의 단계에서 조금씩 진전하는 그 무언가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조금씩 뭘 주려고 하면 되냐면, 어떤 정보들 있잖아요. 정보들을 계속 보내주고 이러면서 좀 더 가까워지면 신뢰가 쌓일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여기에 지금 다 부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네, 아주 부합이 잘 너무 긍정적이신 것 같아. 얘를 너무 잘 네, 너무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멘티 기업 스스로 협약을 원하게 되고, 협약을 통해서 도움을 우리에게 이제 청해 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이제 심사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부터 다시 n분의 1 전략으로 멘티 기업을 케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입니다. 자, n분의 1 전략, 풀빵 전략 이해하셨나요? 네. n분의 1 전략 나눠가지고 내가 기업이 하나일지라도 여러 기업이 있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다 주지 말고 그만큼만 주고, 자, 그 다음에 풀빵 전략 역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 오픈해서 한 번에 계약을 하려고 하지 말고 차분차분 조금씩 진전해 가면서 연애하듯이 밀당하듯이 슬슬 땡기면서 비즈니스 풀어가듯이 이렇게 풀어가는 풀빵 전략,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입니다. 풀빵이 몰빵이 돼버리면 안 되겠네. 그렇죠. 풀빵이 몰빵이 되면 안 되죠. 어우, 좋은 예를 들으셨네요. 풀빵 몰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쇳불도 당긴 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멘토가 멘티보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 협약을 종용하거나 협약한 이후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으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n분의 1 전략. 다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자,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다는 풀빵 전략과 n분의 1 전략을 통해 우리는 새삼 대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 풀빵 전략. 자, 우리 비즈니스 대표님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 내고하고 이런 것들도, 바이어가 또 관심 보여야. 예,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끌고 가고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그죠? 유리한 조건에서 이기지. 예.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적정하게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유리하게. 이게 바로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혹시? 재밌어요. 재밌네요. 근데 오늘 이 방송은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많이 안 보고 있어서 조금 저는 좀 덜 재밌어요. 이따 9시에 방송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참여 많이 하시니까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풍선도 날라오고 이래서 재밌는데, 지금은 한 3분 정도 참여했나요?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참여했는데, 일단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직접 보여서 어때요? 오늘 제 얼굴 괜찮나요? 좋아요. 아, 좋아요. 실물이 훨씬 나신 것 같아요. 실물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 팬님들하고 팬 사인회 한번 하면 그때 이제 제 실물 볼 수 있겠죠. 그 우리 이 김태형 대표님은 제 팬이다 보니, 그죠? 네.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 광팬입니다. 강팬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I love you 네, so much. 참고로 우리 김태형 대표님 5개 국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은 5개 국어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을 우리 수출할 제품들 있으면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제가 수출 잘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매달 김 한 컨테이너씩 매달 수출하는데 한 컨테이너의 맡기김이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맞나요? 3천만 원? 넘나요? 8천만. 아, 죄송합니다.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 맡기김 한 컨테이너에 8천만 원. 고추장 2 컨테이너. 쌀 한 컨테이너. 오,
그래서 1년 연간 매출 한 20억 정도는 뭐 기본으로 찍고 간다고 하네요. 22억? 2억 빼면 안 돼요? 2억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차범위. 자 이제 아홉 번째 전략. 아홉 번째 전략은 IPM 전략. 정실미 전략입니다. 정실미 정책 자금 실무 도우미. 정실미 전략인데 이 정실미 도우미 카페잖아요. 제 이름이 박진우예요. 참진도우루. 정말로 돕는 거예요. 참진도우루. 정실미가 실무 도우미예요. 그래서 제 이름하고도 너무 매칭이 잘 돼요. 그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풀빵 전략을 통해서 지난 시간이 아니죠. 이건 예전 자료라 이제 지난 시간이라고 했네요. 바로 앞전에 제가 풀빵 전략, n분의 1 전략 이제 말씀드렸는데 풀빵 전략을 통해서 예비 멘티 기업을 멘티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자, 아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멘티 기업이 자연스럽게 멘티 기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충분히 자라지 않은 가두리양 시장의 고기를 중량 미달의 상태로 출하할 수 없듯이 주기적으로 사료를 주어 출하에 필요한 몸 크기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태형 대표님도 한 번에 막 이러지 않고 이렇게 잽 넣고 이러다가 처음에 박스, 그다음에 파레트. 박스, 파레트,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그렇죠. 자, 이렇듯이 주기적으로 사료를 주어서 출하에 필요한 몸 크기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수출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인생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인문학. 예. 자, 그래서 자, 이때 가두리 양식장에 사용되는 사료가 있듯이 예비 멘티 기업들에게 필요한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의 이름이 바로 IPM입니다. IPM의 또 다른 이름이 정실미인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PM의 I는 정실미의 정, 곧 인포메이션, 정보의 머리 글자입니다. 자, 아직 가두리 양시장에 있는 예비 멘티 기업들이 필요한 기초 사료에 해당되는 것이 정책자금 관련 정보라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정책자금 어떤 거 뭐 있는지 아시나요? 수출에 관한 거를 주로 이제 몇 개 아시는 거 있고. 자, 그런 거 만약에 모를 때 제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면 관심 가지시겠죠, 그죠? 필요성까지 느끼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주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정실 및 카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메뉴에 있는 정책자금 관련 정보를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절대로 조급하게 계약을 종용해서도 안 되고 준비한 정보는 우리가 이제 준비한 정보 내가 하나지만 가두리 양시장에 있는 많은 예비 멘티 기업이 이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죠? 자, 이 기초 단계인 사료 정에 해당한 이 기초 자료 기초 1단계 사료인 I는 반응하는데 사실 몇 주가 아니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사료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료 공급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면 그 사료를 먹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에 반응하여 2단계 사료를 요구하는 예비 멘티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특정 정책자금 관련 정보에 반응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도움을 청하는 예비 멘티 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예비 멘티 기업에게는 2단계 사료인 P를 공급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수출 관련 정보를 제가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궁금해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P를 제공하는 거예요. P. IPM의 P를 이제 제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P가 뭔지 한번 볼까요?
IPM의 P는 정실미의 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세스, 절차의 머리 글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부설 연구소나 벤처기업 확인과 관련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뭐 수출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그 수출은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비록 기업 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도움의 효과가 확실한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지원 사업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자, 즉 길을 알려주는 방법에는 약도를 그려주는 방법도 있고 직접 동행하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도가 코테라의 무상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면 내비게이션은 기업 부담금이 있는 유상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인문학 같아요? 하, 감동. 네, 너무 잘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점차 비중을 더해가는 오늘날에는 혼자 힘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약도를 보며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비록 금전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설턴트 전문위원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예비 멘티 기업이 있다면 3단계 사료인 미를 공급하면 됩니다. 미. 3단계 사료가 미예요. 미. 자, 3단계 사료인 미는 IPM의 M, 정실미의 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설턴트가 멘티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컨설턴트, 제가 우리 김태형 대표님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 아름다운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즉 나는 대표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대표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래라는 이런 선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멘티 기업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입니다. IPM의 미, 마인드. 즉 마음의 중심을 정하는 정심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의 사료가 M, 미인 것입니다. 정실미. 자, 정실미 IPM 이해하셨나요? IPM? I 인포메이션 정보, P 프로세스, M은 마인드. 네, 맞습니다. 오, 쏙쏙 들어오시나 봐요. 다 기억하시네. 저는 항상 우리 대표님 잘 되시는 거 바라고 있고요. 수출 잘 하시다가 우리 협회 전문위원도 좀 하시고 또 아니면 멘티 기업을 하셔도 되고 멘티 기업 하셔서 법인의 제조 하시면서 전문위원이 좋습니까? 컨설턴트? 그러면 뭐 그거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뭐 그 다음 달 이거 수출 좀 한가해질 때 그때 행사 끝나고 그때 좀 하시죠. 지금 한상하고 BKF 지금 행사 주관하고 계신가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이러한 마음을 서로 확인한 상태에서 예비 멘티 기업은 예비라는 겉옷을 벗고 멘티 기업으로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두리양 시장에 풀어놓은 치어를 내일 당장 출하할 수 없듯이 언젠가는 살이 투실투실 찐 건강한 물고기로 출하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IPM 사료를 주는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저 역시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 놓았던 이 치어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제가 어제도 멘티 협약서를 받았고요. 오늘도 멘티 신청서를 받았고요. 다음 주에도 멘티 신청서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한 3개 정도 멘티 신청서 받아서 이제 진행해 나갈 건데 물론 이제 그 다음 일들도 많이 남았지만 이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 10번째 전략. 숟가락 전략입니다. 숟가락 전략. 이거 이제 최근에 했던 거니까 그나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숟가락 전략입니다. 숟가락 전략. 소위 묻어간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표로 나서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 대표의 뒤만 따르면 저절로 일이 해결되곤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묻어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묻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숟가락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금수저, 저 그림 되게 좋죠, 그죠? 네. 저런 숟가락으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밥을 먹고 싶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먹진 않을래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금술잔을 누가 팔더라고요. 갖고 싶더라고요. 그 술잔에다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금술잔에다가. 술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직 안 샀어요. 돈 좀 벌면 살라고. 못 사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로 했으니까 곧 살 수 있겠죠. 자, 과외 국내 최고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 이 NEP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필수 인증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녹색 인증, 이런 녹색 인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만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요, 그죠? 네. 혹시 NET 다 아시죠? 네, 저희 LED 제품 조명 제품 가지고 네. 녹색 인증 진행했어요. LED는 지금 수출하고 상관 있나요? LED 수출하죠. 가로등. LED 소방등. LED도 수출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LED는 기본적인. 기본인가요? 아유야, 뭐 안 하시는 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주로 이제 전자 IT, 식품. 네. 그럼 이제 전자 IT 식품. 그러면은 거의 다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전자는 디스플레이 분야. 전자 디스플레이 있죠. 네, 디스플레이나 조명 분야. 네네네. IT는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게임 소프트웨어 유통. 네. 요즘 또 블록체인도 뭐 하신다면서요? 블록체인은 이제 글로벌 미더. 네. 저 초청하신다면서요? 네, 우리 그 업체 개발 업체에서 네네. 위원님 오시기 상당히 기대. 그래요? 아유. 그러면 또 제가 가서 잘 또 준비해서 네, 저희도 모실 자리를 수-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준비만 해도 이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이때 열심히 준비하는 A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A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B사는 숟가락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즉 A사에서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이 B회사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시겠죠? 네. 네. 저는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숟가락 전략입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A 회사의 인증을 받는 제품에 B 회사의 부품이 사용된 것만으로 인증 심사를 받을 때 공동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모든 인증 심사에 필요한 절차, 현장 평가, 발표 평가 등 이 모든 것들이 A 회사에서 다 진행하게 됩니다. B 회사는 그냥 부품 하나만 거기다 넣으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 만들 때 그 휴대폰 안에 부품 하나만 넣으면 우리는 NEP 인증을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얻어가기 전략, 묻어가기 전략. 앞으로 인증 부품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NET하고 NEP는 우리가 마진을 붙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틀려요. NET 같은 경우는 경쟁을 붙기 때문에 마진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NEP 같은 경우는 마진을 우리가 정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 이상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NEP 인증을 받으면 엄청난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나라장터나 이런 데가 이제 NEP로 경쟁을 해가지고 붙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NEP 같은 경우는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신제품 인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면 기업 매출이 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풀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A 회사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B 회사에게도 숟가락을 함께 얹었다면 그 숟가락 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한 번호의 인증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대박이죠, 그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인증 심사에 있어서 숟가락 하나만 들고 쉽게 묻어가는 전략, 이것을 우리는 숟가락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숟가락 전략 이해하셨나요?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가 여기까지인데, 자, 오늘 어떤 전략을 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대표님 여섯 번째 전략 기억나시나요? 순서대로는 순서는 기억 안 나요? 순서 기억 안 나면 순서 말고 그냥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일 마지막 숟가락 전략 제일 쉽잖아. 사업 전략 그 NET 설명하셔서 그게 제일 또 음. 같습니다. 숟가락 전략. 그다음에 침대 축구. 질문하는 요령을 그런 요령도 있었구나. 네네. 그다음에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제목이 내용은 제목만 생각하면 돼요. 제목이 생각이 나면 내용이 나중에 다 생각이 나요. 자, 침대 축구 전략. 침대 축구 전략. 씨 뿌리기 전략. 씨 뿌리기 전략. 씨 뿌리기 전략. 우리 씨 뿌리기. 자, 그다음에 n분의 1 전략과 풀빵 전략.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IPM 전략이 나오겠죠. 그죠? IPM 전략. 그다음에 이제 숟가락 전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정책자금 고수가 되는 108가지 전략 5가지를 다 짚고 넘어갔고, 요거 전 방송이 또 이제 첫 번째 전략부터 5번째 전략까지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요 지금 오늘 방송 이것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모든 멘티 기업들에게 뭔가 정보를 좀 제공해주고 키워가면서 살이 토실토실하게 클 때까지 계속 가두리 양식장을 잘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전략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공부하면서 우리 멘티 기업들을 잘 케어해서 꼭 그 멘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컨설턴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주 내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